다음은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여기 이 로딩이 되면서 이 글씨들이 깨졌어요. 그래서 요건 좀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요 도표에 있는 내용들은 187페이지 여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과제 선정은 과제안 중에서 효과 및 실행 가능성 측면을 평가해요.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뭐 먼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부여한 후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이제 안을 선정해야 되죠. 그죠? 그걸 안을 선정하고, 그 우선순위 평가 시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과제의 목표와 목적, 목표, 자원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맞는지, 이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건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트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187쪽을 보시면 과제안 1 해가지고 평가 기준 1, 2, 3, 4, 5 이렇게 5가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과제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4도 이렇게 해서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서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과제안, 여기 과제안 평가 기준인데요. 이게 과제안 평가 기준. 이 과제안 평가 기준은 과제 해결의 중요성, 제일 먼저 과제 해결의 중요성, 또 과제 착수의 긴급성, 그 다음에 과제 해결의 용이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걸 평가할 때, 과제를 평가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 중요성,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착수하는 데 있어서 뭐가 긴급한 거냐, 그 다음에 과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과연 용이한 거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성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할 때 어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과제 선정하고 문제 인식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매출이나 기여도, 매출, 이런 이익, 이런 거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고, 또 지속적일 수 있는 거냐, 지속적이냐, 또 파급 효과성이 있는 거냐, 파급성이냐, 또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수가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경쟁사와는 어떤 차별화를 둘 거냐, 경쟁사 차별화, 또 자사 내부적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중요성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과제 착수의 긴급성은 달성의 긴급도. 우리가 이 세월, 기업이 지금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천년만년 하면 안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성이 필요한 거죠. 긴급성이. 빨리 해서 빨리 효과를 봐야죠. 그 다음에 달성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정도 시간이, 한 달 걸릴 거냐, 일주일 걸릴 거냐, 1년 걸릴 거냐, 이제 목표를 주간 목표, 월간 목표, 연간 목표, 이렇게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해결의 용이성 그랬는데, 이 용이성은 실시상에 이걸 하는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느냐, 난이성. 그 다음에 필요 자원은 적정하냐, 이걸 하는 데서 사람의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 돈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 기준에 놓고 평가를 해야지 올바른 그런 과제를 선정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과제안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과제 해결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과제 착수의 긴급성이나 과제 해결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여러 개의 평가 기준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과제 해결의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이라든가 지속 파급, 고객 만족도, 경쟁사 차별화, 이런 것들, 또 자사 내부적 문제 해결 등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또 과제 착수의 긴급성에 대한 것은 달성의 긴급도나 달성에 필요한 시간 등. 또 과제 해결의 용이성은 실시상의 그 난이도나 필요 자원의 적정성 등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그 문제 도출의 그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직면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구조에 따라 세분화해서 문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문제를 세분화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인식한 후에는 선정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명확히 하는 그런 문제 도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이 문제 도출이라는 단계.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그 문제 도출 과정을 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K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막걸리를 판매하는 이제 K회사가 있는데 이 최근 자사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K사는 이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의 모든 부서장이 참가하는 긴급회의를 또 개최했죠. 판매부서에서는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개발부서에서는 기존의 노안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년층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생산부서에서는 막걸리의 단점인 그 짧은 유통기간을 커버할 만한 제품이 필요하다. 이런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몇 시간의 회의가 진행된 후에 논의된 그런 아이디어들을 수집을 했지만 아이디어의 양에 비하면 뚜렷한 대안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문제 도출을 또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컨설팅 그 업체의 실무 담당자는 회의에 참석해서 그 작은 아이디어들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K사의 막걸리 판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 상승과 기존의 막걸리 이미지를 타파할 만한 신제품 개발과 홍보라는 과제들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발부서에서는 기존의 그 노후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청년층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개발하자. 또 판매부서에서는 판매량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좀 해서 선전을 하자. 또 생산부서에서는 막걸리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 이걸 제품 개발이 필요해서 좀 길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제들을 선정을 했는데 신제품의 주 타깃을 그럼 어느 연령대로 할 거냐? 또 신제품의 컨셉은 어떻게 잡을 거냐? 또 홍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도출되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도출한 거예요. 하나하나의 그 제한된 그 아이디어에. 또 가격 상승을 위해서 단순히 가격만 올릴 거냐? 새로운 원재료를 첨가를 해서 가격을 올릴 것이냐. 이러한 그런 세부 문제를 또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K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이 도출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작고 세분화된 문제들로 이렇게 쪼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세분화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문제의 내용이나 해결안들을 구조화해 나가는 거죠. 구조화. 그래서 이번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책에 있는데 그 189쪽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 9-6 189쪽입니다. 그림 9-6. 이 그림을 보면은
문제 도출 과정을 A 상품의 판매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부 문제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거거든요. 최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서 겪은 그런 문제들을 이 그림 9-6처럼 한번 세부 문제로 구조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A 상품의 판매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도출했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거쳐서 의미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문제 도출이라는 거는 선정된 문제를 갖다가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있다시피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 도출에 대한 의미하고 절차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분해하고,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분해하고 인과관계 및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다. 인과관계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 어떻게? 이러한 문제 도출은 바로 문제 구조 파악, 문제를 구조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핵심 문제는 어떤 거냐, 이걸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바로 문제 도출의 의미다, 절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문제 구조 파악은 문제를 작고 다룰 수 있는 이슈들로 세분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또 문제의 영향력이 큰 이슈를 핵심 이슈로 선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문제 도출에 대한 어떤 의미하고 절차를 거쳤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제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문제 구조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문제 구조 파악은 전체 문제를 개별화된 그 세부 문제로 쪼개는 과정이에요. 전체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문제의 내용 및 미치고 있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제 구조들을 도출해서. 문제 구조 파악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본래 문제가 발생한 그런 배경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어떤 현상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과 실제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돼요. 다면적으로 봐야 돼요. 한쪽 면만 보죠. 또 눈앞의 결과만 보지 않고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봐야지 문제의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의 구조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직 트리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문제 구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래 같은 그런 그림을 쓰는데, 여기도 로딩되면서 이게 글씨가 깨져서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190쪽입니다. 로직 트리라는 이 방법은, 이 구조의 모임이 이제 로직 트리인데요. 로직 트리.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고든다든지 해결책을 구체화할 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넓이와 깊이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주요 과제를 나무 모양으로 분해해 갖고 정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로직 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직 트리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전체 과제를 명확히 해야 돼요. 전체 과제가 아까 뭐였죠? 전체 과제라는 게 A 상품의 판매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분해해가는 가지의 수준을 맞춰야 돼요. 분해해가는 가지의 수준. 자, 여기서 하나 했고, 여기서 하나 했고, 여기서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주요 과제가 있으면은 원인 A는 뭐고 원인 B는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 A에는 또 근본적 원인이 뭐냐, 근본적 원인 두 번째는 뭐냐, 또
이 원인을 파악했으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럼 뭐냐? 과제 1, 과제. 예. 여기서 과제 1을 하나 추려내고 원인 B에서 근본적 원인 1, 근본적 원인 2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는 해결해야 할 과제 2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럴 때 원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각각의 합이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 각각의 이 합들이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전에 그 엠리시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바로 엠리시하게 분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예 앞에 그림에서 A와 B, 이 A와 B죠. 예, A와 B는 원인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원인 A와 플러스 원인 B는 주요 과제가 된다. 이런 수식을 우리가 충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직 트리의 그 이점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요, 로직 트리의 이점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증진된다 그랬어요. 논리적인 사고력이 증진된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 논리력은 유사한 말로 그 체계적 사고라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체계적 사고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논리력은 복잡한 것을 체계적이고 간결한 구조로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첫째, 이해가 쉽고, 둘째, 오랜 기간 기억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과제 해결력의 그 향상, 과제를 해결하는 향상력이 있어요. 또 과제의 모든 모습이 정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니까요. 한눈에 보이니까 정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전체성을 쉽게 찾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요소 간의 관계성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우선순위 판단도 또 용이하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로직 트리의 그 어떤 그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화트리가 있고 Y트리가 있고 하우트리가 있어요. 이 트리의 모양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화트리는 과제의 전체 구성 요소를 알아보거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과제의 전체 구성 요소. Y트리는 문제의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때, 그래서 이 what, 무엇을, Y는 왜, how는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해결 대안을 찾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이제 how 트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로직 트리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조나 체크리스트를 찾는 경우는 what 트리, 과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경우에는 왜라고 묻니까 Y 트리, 또 해결책을 어떻게 할 건데 해결책을 생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how 트리, 이렇게 쓰이는 방법이 각각 있다.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목표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문제 처리 능력이다. 문제 처리 능력은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도출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고 평가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 처리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절차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개발하고, 실행 및 평가를 하는 이런 5가지의 그 절차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문제인식. 이 부분은, 문제인식은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what,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또 환경 분석이나 주요 과제를 도출해내고 과제 선정의 절차를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문제 인식이라는 부분이다. 다음은 이제 문제 도출인데, 문제 도출은 선정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 바로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이게 그런 단계고,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분해하고 또 인과관계에 대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러한 문제 도출은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문제 선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로직 트리가 있다. 로직 트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안 모두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래서 로직 트리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트리를 쓴다. 그래서 what 트리, 또 두 번째는 why 트리, 또 세 번째는 how 트리를 사용한다. 무엇인지, 왜, 원인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을 쭉 했는데요. 학습 내용도 요약을 해드렸고, 그래서 과제도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작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제 인식하는 이 절차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왜 가져야 되는지, 문제 처리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 인식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다음 주에 또 온라인 강의 시간대까지 몸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 강의 경청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